이게 투슬레스거든요. 콧구멍 안으로 슉 들어간 거죠. 더럽게 말을 안 들어요. 소리를 질러야지. 마지막에 반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너무 예쁘다 오늘. 역시 야외 그래요? 스타일. 또 초록초록해서 너무 잘 어울려요. 초록초록 옷을 입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 초록색이랑 관련이 있는데 짜잔! 드래곤 길들이기 소설이에요. 드래곤 길들이기를 아이맥스 상영관에서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원작이 있으면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소설이 있더라고요. 바로 교보문고로 갔죠. 근데 한국어판은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서를 사게 됐습니다. 일부러 원서를 산 건 아니고 네. 주제가 드래곤 길들이기잖아요. 선물을 좀 준비를 했는데 이게 뭐지? 한번 풀어보시죠. 왠지 뭔지 알 것 같기도 한데 이게 폭신폭신하게 느껴지는 게 그거 같지만 한번 열어볼게요. 언박싱을. 그거 같지만 귀여워. 너무 귀여워요, 진짜. 투슬레스의 그린 아이스랑 저의 옷이랑 너무 잘 맞지 않나요? 너무 감사해요. 우와. 이거 개인적으로 선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첫 만남이라고. 네. 세상에. 감사해요, 진짜. 약간 닮으신 것 같아요. 눈도 진짜 너무 좋아요. 저 닮고 눈이 싶어요. 크고. 아니, 제가 이 영화를 보고 투스리스한테 너무 빠져가지고 어떻게 드래곤은 저렇게 귀여울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짧게 조사를 해왔는데요. 네. 드림웍스 애니메이션의 첫 번째 실사 영화고 국내에서도 벌써 100만 관객이 봤다고 해요. 맞아요. 100만을 돌파했더라고요. 맞아요. 81개국에서 1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베스트 감상평이 그야말로 실사화의 모범 사례. 실사의 모범 사례. 또 혜성님은 맞아요. 혹시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하게 감상평. 저는 어른들이 또 보기에 너무 좋은 애니메이션이었다고 생각해요. 이 실사화가 너무 완벽하게 잘 구현이 돼서 그 추억이 깨지지 않고 너무나 예쁘게 이렇게 쭉 이어졌다. 그리고 너무나 느낀 게 많았어요.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어떤 리더십을 추구해야 되지? 부모님의 기대? 이 사회의 기대에 부응한다는 것, 부응하지 못한다는 것, 이런 건 또 어떤 의미일까? 사실 영화에서는 인간들과 드래곤들이 완전 이 두 집단으로 갈려서 정말 한쪽이 멸망하기 전까지는 이 싸움이 안 끝날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런 모습이 지금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전쟁의 상황들을 좀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좀 철학적인 문제까지 생각을 하게 된 너무나 인상 깊은 영화였습니다. 영화랑 소설이 꽤 다른 편이거든요. 일단 제일 큰 차이점이 영화에서는 그 압도감을 느낄 정도로 큰 거대한 공룡이 아니라 거대한 용인데 소설에서는 투슬레스가 토끼 수준으로 작은 드래곤으로 나와요. 이 책에 그 그림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투슬레스거든요. 이 투슬레스가 너무 조그매서 다른 드래곤한테 잡아먹힐까봐 히컵이 이렇게 침대에 같이 몰래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자고 있는 모습? 여기도 보면은 투스레스가 이렇게 조그매요. 꽤 있을 정도로. 맞아요. 어깨에 이렇게 위에 올라오고 그래요. 그래서 히컵이 딱 너 닮은 드래곤을 데리고 다닌다고 좀 놀림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사이즈 차이가 있고 소설에서는 사실 트레이닝이라는 개념이 완전 초반부터 나와요. 애초부터 인간이 드래곤들을 가축화했다고 해야 되나요? 뭐 사냥용 드래곤이 있고 모빌리티용 드래곤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누가 더 트레이닝을 능숙하게 하는지. 그래서 히컵이 영화에서도 나왔던 이 드래곤들의 소굴로 들어가서 잠든 드래곤을 한 마리를 데리고 오는 게 미션이에요.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지고 오면 되거든요. 이게 이제 드래곤 바스킷이에요. 이 가방을 메고 여기에 이제 잠들어 있는 드래곤을 깨우지 않은 상태로 납치해 오는 거죠. 근데 이제 히컵의 친구들은 다 그래도 조금 커다란 드래곤들을 가지고 왔는데 히컵은 막 정신없이 쫓기다가 그냥 아무 드래곤이나 집어서 가지고 왔는데 막상 이제 정신 차려서 열어보니까 콩알만한 드래곤이 들어있는 거예요. 투스레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투스레스와의 인연이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각자 자기가 데리고 온 드래곤을 얼마나 잘 트레이닝을 시키느냐,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미션이 되는 거예요. 근데 히컵의 드래곤인 투스레스는 말을 너무 안 듣습니다. 크기도 너무 작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무시해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 마을 사람들 위기에 빠뜨린 두 마리의 거대한 바다 드래곤이 등장을 하는데, 히컵이 나서서 그 두 드래곤을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싸우면서 둘 다 죽었어요. 근데 죽은 줄 알았는데 한 마리 용이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와중에 히컵을 삼켜버렸어요. 넌 내일 저녁 먹잇감이다. 먹어버렸는데 그때 갑자기 투스레스가 나타나서 그 큰 드래곤의 콧구멍 안으로 슉 들어간 거죠. 그래서 거기를 막 간질간질 눕히다가 재채기를 하면서 히컵이 튕겨서 나갑니다. 그래서 히컵은 다시 살아나게 됐어요. 근데 그 죽어가던 드래곤이 또 히컵이 입속에 들어갔을 때 장치를 해놨어요. 이 드래곤이 불을 뿜으라고 했을 때 스스로 터져버려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한테 완전 이제 영웅이 된 거죠. 아, 이게 또 소설이랑 영화랑 다른 점이에요. 소설에서는 아예 드래곤 언어가 나와요. 제페니스, 차이니스처럼 드래고니스라는 언어가 있어서 히컵이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영어로 안녕이 How do you do인데 이 드래곤 언어로는 How did you do? Try again. 다시 해봐 이거를 Do you one more time? Do you one more time? 이런 식으로 그게 너무 귀엽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노트들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이거는 히컵이 투스레스가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투스레스를 잘 트레인시킬 수 있을까 자기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정리한 노트예요. 그래서 드래곤 모티베이션 방법. 네, 뭐 첫 번째는 감사함 가지게 하기, 두 번째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기, 세 번째는 뭐 탐욕심을 이용하기, 네 번째는 뭐 복수심 이용하기, 이런 식으로 자기가 다 시도를 해보고 안 되면 막 줄을 이렇게 툭툭 끊어놓고 뭐 이런 귀여운 포인트들이 또 있었습니다. 강영욱 씨처럼 맞아요. 진짜 드래곤계 강영욱이랄까요? 영화에서는 투스레스가 그래도 거의 바로 말을 잘 듣잖아요. 왜냐면 투스레스가 다친 상태였기 때문에 더 히컵한테 의존을 하고, 근데 소설에서는 투스레스가 더럽게 말을 안 들어요. 거의 끝까지 말을 안 들어요. 드래곤 토일렛에 똥을 싸야 되는데 자꾸 부엌에다가 똥을 싸놓고, 그래서 아빠한테 혼나고, 히컵이 엄청 고생을 하고, 이게 참 영화와의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사이즈도 엄청 작고 말도 안 듣는다. 또 영화에는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 소설 속에는 나오거든요. 월드 윙클리라는 히컵의 외할아버지이자 뭐 의사이자 점쟁이이자 되게 현명한 조언을 주는 노인으로 나오는데, 이제 히컵이 내 드래곤은 너무 작고 쓸모없는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해요. Size is all relative. 그러니까 모든 사이즈는 다 상대적이다. 너의 사이즈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그렇게 평가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말고 너만의 기준을 세워라, 이런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전 그 말이 너무 따뜻했어요. 소설에서는 드래곤들에게 옐링, 고함을 쳐야 한다고 계속 가르치거든요. 드래곤들은 열등한 존재여서 좋게 말하면 못 알아듣고 계속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쳐야 된다. 근데 히컵이 자꾸 대화를 하려고 하고 말로 하려고 하니까 아빠가 그걸 되게 못마땅해 하고 혼내요. 너 사나이가 소리를 질러야지, 막 이런 식으로 애를 너무 이렇게 푸시를 하는데, 외할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그 반대편에서 히컵의 방식을 존중해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존재인 거죠. 또 한 명 피쉬렉스라고 되게 소심하고 히컵보다 더 겁이 많은 그런 등장인물이 같이 나와요. 드래곤에 대해서 좀 잘 아는 친구고, 그리고 히컵이 이렇게 작은 드래곤을 잡아왔을 때 옆에서 막 뻥을 쳐줘요. 이제 아빠한테도 지금은 투스레스가 이렇게 작지만 얘가 사실 평범한 드래곤이 아니라 나중에 엄청 커질 수도 있고 얘가 막 엄청난 초능력이 숨겨져 있는 애예요. 이렇게 좀 커버를 쳐줍니다. 그래서 소설 속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여러분들도 같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또 반전이 있습니다. 투스레스의 관점에서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How to train your dragon이 아니라 How to train your viking. 투스레스 입장에서 히컵을 어떻게 조련시킬 것인가, 히컵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인간들은 어떤 존재인지,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부록처럼 나오는데 정말 너무 말을 안 들었다고 했잖아요. 투스레스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투스레스가 되게 조그만데 너무 이 벌레들을 많이 잡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배가 너무 빵빵해가지고 무거워서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투스레스한테 물고기 잡아오라고 시켜도 계속 물고기를 못 잡아왔던 거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드래곤의 관점에서 이야기가 쓰여진 게 너무 귀여웠어요. 소설이랑 영화랑 삐껍이 맞서 싸우는 방법은 조금 달라요. 근데 공통적인 거는 삐껍은 자기 자신만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방식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부모님의 기대, 사회의 기대를 거슬러서 나만의 방식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용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부모님들의 기대와 압박은 만국 공통이구나. 그런 점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늘 부모님의 뜻을 따를 수는 없고 우리는 우리만의 인생이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 이 영화가 좀 세대 갈등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혹시 혜성님도 경험을 해보셨나요? 곤란하면 패스하셔도 돼요. 네.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에 아나운서 시험을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처음에는 좀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일단 아나운서 시험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어려울 거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너 이때까지 TV를 잘 보거나 방송 쪽을 꿈꾸거나 그랬던 애가 아닌데 갑자기 이제 아나운서가 돼서 방송을 한다고 하니까 그게 너무 당황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좀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고 제가 원하는 길을 가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 포인트에 되게 와닿고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전 지금의 상황도 꽤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요즘 정말 많은 유튜브 채널들이 있잖아요. 저는 책으로 유튜브를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주위에서 그런 반응이 많았어요. 요즘 사람들 책 잘 안 읽지 않아? 조금 더 재밌고 자극적인 콘텐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구독자분들을 모으려면 좀 진지한 재미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걱정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이게 꼭 절대 비난하려는 게 아니고 정말 저를 걱정하셨던? 근데 저는 너무나 많은 매력을 가진 분들이 존재하니까 저는 좀 저만의 길을 가야 되지 않을까. 저런 사람을 생각을 했을 때 일상에서 책을 읽는 시간이 정말 많고 책 이야기를 나누는 거 좋아하니까 그래도 좀 지속 가능하게 오래 할 수 있는 소재가 책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채널을 열게 된 거거든요. 저한테는 진짜 큰 도전이에요. 남들이 잘 안 하고 있는 영역에 들어온 느낌이어서 지금 마음이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자. 일단 내가 선택하고 판단한 거니까. 네, 화이팅! 네, 오늘은 이렇게 제가 너무나 인상 깊게 봤던 영화의 원작 소설을 소개를 해봤습니다. 이 드래곤 길들이기를 온전히 즐기시려면 소설도 꼭 함께 같이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읽고 싶으신 책들, 관심 있는 주제들 많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 여기 한번 날라와 주세요. 한번 날라와 주세요. 저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괜찮아요. 있어서 어떡하지? 내가 너무 좋아. 괜찮아요. 또 이것도 새로운 지금 촉촉하신데. 새로운 그림이 될 수 있으니까. 소리가 지금 촉촉하시다고. 제가 너무 죄송해요. 아니요. 저 진짜 괜찮아요. 시원한데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또 비를 실제로 맞으면서 좋죠. 모두가 떠나도 난 여기 있어 단어 속에 잠긴 세계 끝없는 여행이 시작돼 나는 책을